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른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피의자로 입건이 됐고 압수수색 대상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 그리고 손준성 검사였죠. 그렇습니다. 공수처 3부가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이렇게 자택이나 사무실, 차량 5군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오늘 손준성 검사는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웅 의원의 경우는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는 입회를 했었고 그렇게 협조를 하는 태도였었는데 의원회관 사무실에 도착한 다음에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그 예. 이유는 자신이 휴대전화가 압수가 되어서 사정을 모른 상황에서 의원회관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불법한 것이다라는 이유였고요. 그리고 범죄 사실이나 목적, 물 이런 것들을 압색 과정에서 밝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과 보좌관 PC 자료 추출 직전까지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압색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의원회관의 사무실 컴퓨터를 보니까 그 컴퓨터에 수사관들이 조국, 미애, 경심, 오수 이런 단어로 검색을 했다라고 하는 게 또 논란이 됐는데요. 이것은 예. 이제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미애 같은 경우 이제 추미애, 경심은 조국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근데 이것을 왜 검색했을까?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공수처 공제 13호로 지정이 됐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손준성 검사는 물론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수사가 착수가 됐다는 것이고요. 예.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이렇게 4가지 혐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오늘 국민의힘 후보 국민면접 행사에서 이 일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어떤 검사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그 혐의가 확인이 되면 총장으로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다. 도의적인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 지시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오면 사퇴를 할 것이냐 이 질문을 받고는 제가 지시를 안 했는데 가정에서 답변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똑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또 현장에서 듣고 계신 분이 들으신 저 분이 질문을 계시는데. 제가 했습니다. 저 질문을 제가 했고요. 네. 그런데 사실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적했던 부분은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좀 윤리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으로 올바른 방향에서 정치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 면접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일단은 공수처의 수사가 이제 신속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은 압수수색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기까지 한데 자,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애 소장부터. 일단 불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회관에 들어온다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의원회관에 들어온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지거든요. 즉 국회가 아니라 이 국회 사무처의 방호과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유무를 다 확인하고 그 들어오는 팀들 다 확인해서 정확하게 법원에서 제시한 공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기 때문에 영장이 없이 들어올 수 없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키워드를 다 쳐주거든요. 그 키워드 외에 검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검색해서 자료를 압수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지금 방금 이제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수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다라는 그 후속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불법 논란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 공수처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조직이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일단 그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검사 출신들이 또 공수처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모를 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경찰 광수대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넘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호기심의 키워드를 쳐본다는 건 글쎄 제 상식선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만에 하나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강하게 비판을 받아야 될 텐데요. 법원에서 영장에서 내주지 않은 키워드를 치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진 작가님은 그거는 그러니까 진실 게임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쳤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 같은 건 있지만 이것으로
이 절차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는 검찰이 해명해야 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검찰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는 게 맞고 거기 검찰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뭐 공수처에는 적용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 누구나 다 좀 군말 없이 좀 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입건이 됐다는 건 수사를 개시한 이 정식 형사 사건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희 소장. 일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4가지 혐의로 지금 입건을 했다라고 하고요. 두 분,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전 총장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입건을 했고 이번에 이렇게 수사까지 나온 것은 뭐 미루어 짐작컨대 공수처가 제보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고 예. 또 하나 오늘 공수처와의 일문일답에서 주요한 키워드는 법원에게 청구한 영장 모두가 거부 없이 발부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대목, 즉 뭐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제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도 판단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빠른 속도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밝혀내는 것, 손준성 검사로부터 지금 뭐 내가 만들진 않았다, 전달 안 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이런 좀 애매한 법률적 키워드로 피해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진 작가님. 예, 지금 입건 속도가 좀 빠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사실 공수처에서 지금 확보한 증거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입건이 된 것 같고 뭐 뭘 넘겨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뭐 공수처 입장에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입건부터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사실은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빠르고 어쨌든 근데 빠르든 늦든 간에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게 낫고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대선 전체 국면 그다음에 경선 국면에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사는 빨리 끝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 네. 피의자 입건이 됐다는 건 어떻게 또 해석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그 공수처 측에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받았죠. 네. 윤 전 총장까지 입건이 됐냐 했는데 답변을 하다가 이제 하다가 안 될 수 있다라는 무슨 말인가요, 여기? 답변을 했어요. 수사를 그래서 하다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두 갈래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라면 굉장히 문제고 하나라면은 괜찮은 건데 괜찮은 경우는 이제 수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혐의점이 인정이 돼서 수사를 해보겠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게 없으면은 뭐 무혐의로 처분을 하든 중단을 하든 할 것이다 이런 뭐 정상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거꾸로 이제 그냥 한번 걸어본 거란 말이냐 예, 그냥 의심이 좀 드니까 예. 예, 그런 의미인지 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게 아마 조금 시간을 지켜보면 이 행위가 옳은지 아닌지 그것은 좀 판별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아직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아직은 뭐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직은 우리는 모르는 거죠. 모든 게 진실 게임입니다. 예. 예. 제보자 얘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제보자가 누구냐? 뭐 이거 추측과 뒷말이 있는데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 소장님부터.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제보자의 발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얘기가 없거든요. 제보자의 텔레그램의 그림만 보고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언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국민들에게 만들어진 의혹도 제보자의 발언은 없거든요. 그럼 그 디지털 증거가 사실이라고 하면 제보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근데 자꾸 누구냐, 뭐 알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개인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은 이번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술을 위주로 토대로 구성된 의혹 제기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누군지가 제일 궁금한데 예, 그럼 제보자들이 뭐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네. 위축이 될 테니까요.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 작가님. 그러니까 그 실명을 걸고 나온 그분이 제보자인지 아닌지 제보자가 한 사람인지 둘인지 이런 것도 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사실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자꾸 진술이 좀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왜 그러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그리고 법적 공익신고자 여부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어떤 대우라든지 조치 이런 거를 하는 기관은 국민권익위가 맞는데 보통의 수사기관들도 이 사람이 공익신고자다라고 규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검감찰부에서 공익신고자다라고 얘기한 것이 무리는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두 분 또 얘기를 하실 수 있는 했던 얘기
기도 하겠지만 법적 공익신고자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제보자라는 것은 이제 제보자의 어떤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일단은 보호를 해줘야 되는 보호받아야 것이고. 된다. 이 원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갑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논란.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정치권에 점점 이 갈등 국면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대략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하고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가 지난 2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하자 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기 때문에 인수를 추진을 했는데 협상이 풀리지 않았고 그래서 9월 3일 경기도가 공익처분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공익처분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자체가 보상금을 주고 대신에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그런 제도인데 경기도가 이 보상금으로 2천억을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쪽 입장은 2038년까지 그쪽의 기대 수익이라든지 기존 투자 금액 이런 걸 다 합치면 7천억 원 정도는 된다. 2천억 원 보상으로는 안 된다. 이래서 이제 문제가 점점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연금이 어제 직접 나섰습니다.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겠다. 이것은 보상금 금액을 보고 소송을 강행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고요. 예. 그리고 국민연금 운용 지침에 미래 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그냥 경기도가 제시하는 보상금을 받아들이면 국민연금법 위반이고 배임 논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여론의 반발도 없진 않은데요. 어차피 이것을 공익처분을 한다고 해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결국에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라서 통행료는 무료화되지만 혈세가 들어간다. 이런 보상금 반발도 2천억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입장은 국민연금공단이 불합리하게 운영을 해왔고 출자 지분 100%를 인수한 다음에도 통행료를 2번이나 인상을 했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되었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투자 회수금 이미 건설비로 초과했다. 이런 얘기도 이재명 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홍보 본부장을 맡고 계시죠. 박상혁 의원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네, 저 일산대교 통행료 1,200원 무료화해야 하는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홍보부장으로 좀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예. 지역구가 우리 일산대교가 있는 김포 을 지역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일산대교에 대해서 먼저 조금 무료화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 상황을 먼저 좀 이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96년도에 이인재 당시 경기지사가 있을 때 이렇게 민자 사업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예. 예, 아시는 것처럼 김포, 고양, 파주는 접경 도시로서 굉장히 교통권에 그리고 SOC의 여러 가지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무리하게 민자 사업으로 이 다리를 건설하게 되면서 문제가 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강의 다리가요 28개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한강의 교량 중에 유일한 유료 다리입니다. 일산대교가 예. 지금 한강에서 다리를 건너시면서 우리 진행자께서 돈을 내고 건너시는 게 있습니까? 예, 서울 시민들은 없을 겁니다. 예. 예. 그런 사정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지금 무료화의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여야 상관없이 경기도 서북부의 모든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왔던 사항이고요. 예. 남경필 지사도 2015년 당시에 이와 관련되어서 재무구조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펼칠 정도로 이 문제는 경기 서북부와 여야 상관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이 무료화 추진을 하게 된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또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이 불합리하게 운영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 악덕 사채업자냐, 현대판 봉익임선달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신 건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하고 더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예. 이제 유료 다리인데 우리 유료 도로법에는 현저한 이익이라든지 대체 도로가 있을 때만 유료 도로를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그 대체 도로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다리가 김포대교인데요. 8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의 일반 도로 교량들이 옆에까지 구간이 보통 한 1.6km라서 이게 도로를 우회하려고 한다면 30분 정도가 소비됩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 지역에 어떤 교통에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번 문제들이 추진되어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현재 국가 지방 지원도입니다. 예. 원래 건설할 때 국가하고 지방이 7대3으로 건설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그 당시 설계 자체가 무리하게 민자도로로 건설되고 그 당시에 그 설계 자체가 민자 투자 사업자에게 너무 높은 수익을 보장하도록 이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예. 그것을 이어받아서 국민연금이 지금 대주주가 되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1인 주주인 국민연금이 선순위와 후순위로 해서 돈을 꿔주는 형식으로 지금 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에게. 예. 그런데 8%, 20% 이런 정도의 고리의 이자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점들을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고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국민연금이 큰 이익을 가져가면 그 이익이 전체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국민연금 재정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 고양 파주가 인구 한 200만 정도 되는데 예. 여기는 최근에 제도 이 문제 철도 문제 때문에 삭발을 한 정도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철도 같은 경우에는 16년간 국비 투입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교통에 대해서 국가적 재정 지원이 없었던 곳입니다. 예. 그럴 정도로 교통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특정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국민연금이 이익을 가져가야 된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예. 어떤 교량이 있고요. 지금 이게 1.8km 딱 도로 다리를 건너는 데만 1,200원의 요금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에 이와 같이 대체 도로가 없는 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들 지역 사람들은 희생해야 된다. 이것이 과연 받아들여지고 용납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민자 사업에 대한 성격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민자가 투입된 것은 민간 자본. 네, 민간 자본이 투입된 것은 사실 공공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이 거기 들어올 때는 당연히 처음에는 손실들이 많이 볼 겁니다. 그 투자의 위험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예. 손실 보는 걸로 끝날 수도 있고 그 리스크를 끌어안는 대가로 이득이 보장되는 건데 2009년에 사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2009년부터 인수한 거죠? 예, 인수했죠. 인수한 것을 보면은 2009년에 마이너스 133억 적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6억 원 적자죠. 그 다음엔 2013년에 마이너스 61억 원 적자죠. 근데 진중권 선생님이신가요?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MRG라고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라는 제도가 전에는 있었었는데 예. 지금은 폐지가 됐는데요. 이게 추정 수입의 88%를 보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 민자 사업이 그러한 식의 민자 사업은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MRG가 있었을 때에도 이렇게 88%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민자 사업은 없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 자체가 과도하게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태생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 근데 태생적인 문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그래서 들어온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의 공익 처분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불공정의 문제를 시정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8개 한강 교량 중에 유일하게 그리고 이렇게 교통으로 낙후된 지역, 특히 접경 지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지역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통행료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다리와 어떤 도로와 연결된 것도 아니고요. 단지 다리를 건너는 데만 1.8km에 1,200원을 내고 있고요. 다른 유료도로하고 민자 유료도로하고도 비교했을 때 키로당 통행료가 5배에서 6배 정도 비쌉니다. 예, 의원님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공정의 문제인 근데 건가? 그리고 잠깐만요.
그게 태생적 설계다라고 하는데 태생적 설계다라는 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내게끔 책정이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는 리스크가 컸고 그런 그 정도의 고수익을 제가 왜냐면 고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어떤 민자 사업도 들어올 수 없기 작가님, 때문에 답변 그런 거 듣고. 아닙니까? 답변 예를 드리겠습니다. 들면 그 우리가 28개 유료다리 한강다리 중에서 맨 처음부터 그러면은 그 아주 재원이 풍부했거나 그래서 다 다리들이 무료로 재정으로 건설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 지역 사람들한테만 이런 것을 강요하는지 그런 문제들을 먼저 좀 짚어주셨으면 진 작가님 말씀은 그거는 정부한테 따질 문제지 사업자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인수한 사람들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공익 처분을 한 자체가 이것을 무료로 이것을 인수하겠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보상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이 자본 제도달 명령이라든지 성실한 협의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민연금에 협의체도 요청했고 면담도 요청해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경필 지사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명령도 내렸고 법원 소송도 갔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제 예. 보상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경기도에서는 2천억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근데 국민연금은 얘기한 그 금액 자체도요. 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영역을 좀 평가를 받아 보니까 그런 정도로 예상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무슨 가격을 거래하듯이 하면서 그렇게 호가를 부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뭐 실제로 이렇게 내용이 언론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건데요. 근데 예. 국민연금은 7천억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두 지점 사이에 지금 합의점이 있겠습니까? 그 7천억이라는 것도요. 예. 현재 통행량을 기준으로 하고 미래에 통행량이 늘어나고 또 통행료가 인상될 것을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매출액 기준이고요. 예. 거기에서 원가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 현재의 금액으로 할인하게 되면 조금 다른 계산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좀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경기도가 성실하게 협상을 할 거라고 밝혔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도로가 국가지방 지원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예. 그러니까 국가가 원래 7을 부담해서 건설됐어야 되는 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일산등교 무료화는 일단 추진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지금 남아있는 것이 지금 청문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예.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반론들이나 그런 점들도 좀 충분히 같이 얘기를 수렴을 하고 또한 국민연금공단과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돼서 성실하게 알겠습니다.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캠프의 홍보본부장이시죠. 일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었습니다. 자, 박 의원 말까지 들었는데요. 이 문제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먼저 김 소장님이 말씀 안 하셔서. 예, 저는 뭐 이 문제는 그 2천억이냐 7천억이냐 싸움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민 전체가 일산의 교통량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사실 웃기는 게 GTX A, B, C도 그렇고 이런 것 건설할 때 다 민자가 들어가고 예산이 특정 지역에 투여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네. 국민들에겐 좋은 논란의 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 입장이 다른 것들이 모아져 가는 과정이 중요할 텐데 경기도의회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그렇고 이제 민주당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급하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 작가님. 좀 약간 그 선거운동 비슷한 느낌을 주거든요. 자꾸 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하시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벤트로 보여주시는데 2천억하고 7천억 사이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국민연금에서 받아주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거기 계시는 그 공무원들이 배임으로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안 받아주면 이분이 나중에 또 대통령이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끼어 있는 건 공무원들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또 정치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구속되는 거 보면 공무원들만 구속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끔 좀 원만하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김수인 평론가. 이 문제가 또 지사 찬스냐, 또 경기지사로서 적절한 직무 수행이냐 이런 논란도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 자체의 타당성 이거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경기지사인데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대선 후보로서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논란, 지사 찬스 논란이 나오는 것 이것 자체는 또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할 것이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것도 물론 이 지사가 취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되겠습니다.
예. 자, 관련 논란은 좀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군요. 아까 박상혁 의원님 지역구가 김포을이었습니다. 예, 박 의원님은 이제 일산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일산 얘기를 했는데 김포을이 지역구였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료화에 찬성하는 분들, 심플라이프님은 김포 살면서 일산과 파주 일주일에 한두 번 다니는 사람인데 무료가 되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무료화 반대 말씀하시는 분은 이런 말씀하세요. 완님인데 국민연금은 건드리지 맙시다. 지역민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의 수익이 줄어드는 일이야말로 불공정하다, 이런 반응도 있네요. 청취자 여러분들 또 지적이 다 또 일리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 문제 참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